안녕하세요. 시멘틱 이미지 신테시스 with spatially adaptive normalization이라는 논문을 리뷰하게 된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 혹은 이제 레이아웃을 인풋으로 받아서 포토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컨디셔널 시멘틱 이미지 신테시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투 이미지 태스크를 위해서 스페티얼리 어댑티브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일명 스페이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부분 또한 이 스페이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 단순히 시멘틱 레이아웃으로부터 포토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해낼 뿐 아니라 스타일까지 반영해 전달해주는 멀티모더 신테시스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본 논문에 대해서 이제 웹 데모를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되고 그거가 되게 인상 깊어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웹 데모를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웹에 가시면 이러한 GAU 겐을 사용해서 어, 스타일 시멘틱 이미지 신테시스를 해보실 수 있고 뭐 이미지를 직접 다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레이아웃으로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이제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까지 똑같은 시멘틱 레이아웃에 대해서 스타일까지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스타일까지 반영한 포토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스페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논문에서 언급한 대로 언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와 네, 그 전에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테스트 이미지 태스크를 위해서 스페이드라는 그런 디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이 스페이드가 이러한 태스크에 적절하고 즉 왜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을 사용할 경우 그 세그멘테이션의 그러한 시멘틱한 정보가 워시어웨이, 즉 손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언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와 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언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언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논문에서 제시된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헤이트와 위스의 경우에는 이제 한 축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N 같은 경우에는 배치 축,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채널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여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unconditional normalization 레이어들은 이제 external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즉 이제 컨디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normalization 레이어들로 그냥 학습을 더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이어들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관련된 이제 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레이어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즈를 먼저 한 후에 디노멀라이즈를 할 때, 이 디노멀라이즈에 사용되는 이제 감마, 베타라는 파라미터들을 앞선 언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과는 다르게 익스터널 데이터로부터 네, 죄송합니다. 이걸로부터 가져와서 디노멀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은 액티베이션 맵을 노멀라이제이션 한 것에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를 컨디션으로 주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익스터널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컨디션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모형 도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시는 도메인 A를 이제 external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도메인 B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플로우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 맞추쳤을 때 현재 그 액티베이션 맵을 노멀라이즈 해준 후에 이제 external 데이터로부터 뭐 여기서는 특정한 ft라는 함수를 거쳐서 이제 각각 임베딩 해주거나 혹은 뭐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준 그러한 어떻게 얻어낸 그런 감마와 베타 혹은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와 서메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한 컨디션을 익스터널 데이터를 가져와서 컨디션을 주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컨디셔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데이터로부터 스케일링 팩터를 가져와서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와 서메이션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되고 반면에 여기 보이시는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스타일이 담긴 벡터를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스타일 값을 만들어낸 것을 이제 펄 채널별로 이제 두 개의 스타일링 벡터를 만들어 디노멀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은 대부분 스타일 트랜스퍼 태스크에서 말씀드렸던 뭐 감마나 베타와 같은 파라미터들은 아웃풋의 글로벌한 스타일을 컨트롤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페티얼한 좌표계에 걸쳐서 되게 유니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감마와 베타와 같은 파라미터를 이제 이 공간적으로, 이 위치적으로 뭐 여기 위스와 헤이트 혹은 채널 이렇게 했을 때 네, 공간적으로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제 스페티얼한 완전히 다른 파라미터가 아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냥 일반적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것만 보시더라도 이제 펄 채널별로 이제 다른 파라미터가 사용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스페이드 또한 이렇게 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와 유사한데요. 근데 이 스페이드는 여기서 이제 사용했던 이 익스터널 데이터를 시멘틱 레이아웃으로 두고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보셨던 것과는 다르게 디노멀라이제이션에서 사용되는 이 감마 베타라는 파라미터가 방금 말씀드렸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처럼 스페티얼리하게 유니폼하지 않고 스페티얼리하게 이제 베리언트한 파라미터들을 가지도록 디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제너럴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에서 시멘틱 레이아웃의 정보가 잘 보존되지 않고 이제 워시어웨이 되는 반면에 이러한 스페이드에서는 시멘틱 레이아웃의 정보가 잘 보존되어 전달되어 시멘틱 이미지 신세시스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스페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러한 스페이드의 기능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스 투 이미지 태스크가 더 잘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이제 노테이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같고요. 뭐 XY는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뭐 헤이스랑 위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N이랑 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보셨던 거와 유사한 그런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M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티얼리 어댑티브 디노멀라이제이션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이 노멀라이즈 되는 이 부분에서 이 보라색으로 된 값들은 에 대한 부분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 노멀라이즈 과정만 본다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이제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노멀라이즈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동일하게 채널별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그걸 이용해서 노멀라이즈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디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감마와 벡터라는 파라미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스페티얼하게는 스칼라 값을 이제 그러니까 인베리언트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에 따라서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이러한 노테이션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위치는 이제 채널별로 그리고 위치별, 좌표계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시멘틱 맵을 받은 후에 스페티얼리 인베리언트하게 이제 디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면 특정 인풋에 따라서 스페티얼하게 같은 값들이 곱해지고 더해지게 되어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제 위치별로 그러면 이제 이 시멘틱 마스크의 정보가 위치별로 유니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종의 시멘틱한 정보가 워시어웨이 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멘틱 레이아웃의 정보를 학습한 파라미터 베타와 감마는 이제 채널마다 위치마다 다른 값을 가지게 학습이 되어서 이제 스페티얼리 베리언트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멘틱한 정보가 반영되어서 각 위치마다 다른 감마 베타 파라미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워시어웨이 되었던 제너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과는 다르게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이제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감마 베타라는 파라미터는 특정 액티베이션 맵에서 이제 채널별 위치별로 그 사이트에 적용될 수 있게 그리고 스페티얼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 스페이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레이아웃의 컨버루셔널 레이어를 2번 통과시킨 후에 얻어진 그러한 매핑을 감마 베타로 이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동일하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부분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는 이제 유사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디노멀라이제이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는 다르게 이 감마 베타를 컨디션으로 받은 시멘틱 맵 컨버전을 2번 거친 그런 맵들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된 결과에 디노멀라이즈 해주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 스페티얼리 어댑티브 디노멀라이제이션이 저희가 원하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투 이미지 태스크에 더 잘 작동하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스페이드가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에 비해서 시멘틱한 정보를 더 잘 보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시기 위해서 조금은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이러한 싱글 레이블을 가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시는 픽스-투-픽스 HD를 적용한 케이스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네트워크의 초기에 이제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컨버루션 블록들을 적용한 후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거치는 그러한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팅에서 이 픽스-투-픽스 HD처럼 제너럴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여기서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틱 레이아웃을 전체 네트워크에 인풋으로 피드했을 때의 컨버전 그러니까 아웃풋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니폼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시멘틱 레이아웃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시멘틱 레이블이 주어지건 간에 이게 스카이건 그래스건 C건 간에 네. 평균과 모든 픽셀 값들이 같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이 맵이 이제 전부 값이 제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시멘틱 정보가 완전히 워시어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렇게 버스페티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일반적인 이제 조금 여러 개의 레이블이 있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에 대해서도 시멘틱 레이아웃의 정보가 많이 워시어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페이드에서는 오직 이전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이 노멀라이즈 될 뿐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의 정보는 노멀라이제이션 되지 않고 스페티얼리 어댑티브 모듈레이션만 되기 때문에 이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잘 보존되는 것을 네, 다른 것과는 다르게 잘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스페이드가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스페이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러한 스페이드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일명 GAU 겐이라고 불리는 모델 아키텍처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제너레이터 부분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이드 모듈, 여기 보시는 여기 스페이드 모듈이고요. 이 스페이드 모듈을 사용하고 이제 레지듀얼 러닝을 하는 스페이드 레지듀얼 블럭을 이와 같이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드 레지듀얼 블럭을 이용해서 랜덤 벡터로 시작을 해서 디코더 구조로 점점 레졸루션을 커지게 하면서 즉 이제 업샘플링 하면서 중간중간에 스페이드 레지듀얼 블럭을 추가해서 시멘틱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를 이 레졸루션에 맞게 계속 업샘플링 해 가면서 컨디션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더 자세한 구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페이드 제너레이터의 구조를 여기 있는 이 픽스2픽스 HD와 비교를 해보면 이 녀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네트워크에 직접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서 보셨듯이 이 시멘틱 마스크의 정보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직접으로 통과하게 되고 스페티얼하지 않게 디노멀라이제이션이 되므로 이제 이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이 이제 워시어웨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의 이 스페이드 제너레이터의 경우 이러한 구조와 스페이드 모듈을 사용한 스페이드 레디오 블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시멘틱한 정보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또 뒤에서 보시게 되시겠지만 이 랜덤 벡터를 인풋으로 받기 때문에 인퍼런스 과정에서 이 벡터를 조절하면서 스타일을 바꿔낼 수 있는 멀티모달 신테시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나온 이미지를 이제 시멘틱 맵과 컴캣한 것을 인풋으로 받아서 학습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픽스2픽스에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랜덤 벡터로 이제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인코더를 통해 적절히 스타일에 대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얻은 후에 스타일을 추가로 줘서 멀티모달 신테시스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인코더와 제너레이터 부분을 해당 페이퍼에서는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 구조와 유사하게 두어서 그래서 케이어리트 다이버전스 로스까지 사용을 해서 이 랜덤 벡터로 생성된 이미지가 레이아웃은 같게 하되 이 레이아웃은 같게 시멘틱한 레이아웃은 같게 하되 이미지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을 때 이 랜덤 벡터를 바꿔가면서 인퍼런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랜덤 벡터는 저희가 원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스타일 이미지에 인코더를 통과해서 얻어낸 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반영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러한 랜덤 벡터로부터 이와 같은 스페이드 제너레이터 구조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러한 스타일이 반영된 멀티모달 신테시스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에 대해서도 다른 스타일 이미지를 전달해서 스타일이 다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스페이드라는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잘 보존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시멘틱 이미지 신테시스를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아키텍처를 보시는 바와 같은 이와 같은 아키텍처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까지 잘 반영을 해주게 되어서 이렇게 동일한 시멘틱 레이아웃에 대해서 다른 스타일들을 주었을 때 이렇게 다른 포토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런 멀티모달 신테시스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이제 본 논문의 핵심이 되었던 스테이드 모듈과 제너레이터 부분의 간단한 아키텍처를 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드 모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공통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되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용해서 먼저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을 공통되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먼저 통과시킨 후에 이제 감마와 베타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결과인 액티베이션을 각각 다른 컨볼루션을 통과시켜서 이 감마 베타라는 매핑을 얻게 되고 이렇게 나온 감마 베타를 이전 레이어에서 노멀라이즈 되어 온 액티베이션에다가 디노멀라이즈를 해주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스페이드 모듈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감마 베타를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서메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패딩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제너레이터인데요. 저희가 방금 봤던 그런 스페이드 모듈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요 if else 분기문 같은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멀티모달 신테시스를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분기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페일 레지듀얼 블럭을 선언을 해주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이와 같이 구성하게 됩니다. 뭐 업샘플링 한 후에 이제 시메틱 맵도 업샘플링 되어서 컨디션으로 들어온 그러한 스페일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반복해서 마지막에 컨버전 그리고 탄젠트 하이퍼볼릭까지 통과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앞서 봤던 거와 이제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